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가 유난히 강합니다. 유례없이 강한 모습이고요. 증시 쌍두마차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11만 원, 6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AI 급속한 발전,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경기가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망과 변수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첫날이죠. 예. 서머타임 해제하고. 근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 시장이 한국 증시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도 이제 우리 김정학 특파원께서 얘기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지수 모습 중에서도 한국의 SK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러한 그 AI라든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오른 것이 오늘 잠시 후에 열릴 한국 증시의 좋은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의 날이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 그 세계 증시 속에 한국 증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국 증시도 세계 증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특히 어제가 피날레였었죠. 어제가 삼성전자가 11만 원 돌파했고 SK 하이닉스가 6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4,200까지 해서 이게 뭐 5년 이내가 아니라 이런 장세라면 연말도 5천 달성이 가는 거냐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서머타임 해제 이후에 한국 증시와 관련된 이렇게 내용들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 SK가 이렇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글로벌 빅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글로벌 빅샷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빅마우스는 허풍쟁이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허풍쟁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벌 빅샷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SK가 지금의 세계 증시에서 어떤 입장일까? 왜 글로벌 빅샷이라고 얘기할까 할 때 빅샷이라는 것은 중압감이 줄 정도로 압도적인 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도적인 회사를 얘기한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삼성전자, SK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쪽에 이렇게 영향력 있게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SK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증시의 코스피의 양대축이니까 코스피 지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그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관계없이 한번 왜 삼성전자, SK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짧게 히스토리를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앞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대로 한국 증시가 현재 세계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증시 쌍두마차 여러 곡절들 그리고 노력들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이 붕괴된 게 시청자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3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테슬라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이윤이 아주 급감한 때 시청자 여러분 이때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동시에 위기에 걸렸다.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챗GPT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당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2년 반 전의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똑같이 이윤 감소에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는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위기 대책이 전혀 달랐었죠. 그래서 이윤 감소 대책으로 테슬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으로 했습니다. 6차례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감산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감산해서 2023년에도 했고 2023년 상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 감소 대책의 가격 할인 대책과 감산 대책과의 게임 시어리 가면 가격 할인,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은 경쟁사의 마켓 시어를 뺏는 정책입니다. 이기적 게임이죠. 놀이방 방식이죠. 그런데 감산 정책은 감산하는 본인도 이윤을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의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글로벌 기업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데 자기 희생이 거치지 않고 이걸 반도체 시장을 극복하지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산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된다 하더라도 수급이 개선되면 결과지 시장이 개선되면 가장 거기에 선두격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또 경제사도 이익을 뺏는 게 아니라 경쟁사에서 수급이 개선되면 다른 경쟁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대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의 테슬라와 삼성전자, SK의 모습을 이렇게 갈리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되짚어볼 부분도 생기는데요. 이 삼성전자 감산할 때 국내 증권사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반면에 해외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었다고요? 네, 그때 당시부터 외국인들은 많이 샀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삼성전자가 감산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악화되는데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감산을 통해서요. 2023년, 2024년 감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저점이 가장 낮은 점이 작년 11월 달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반도체 경기의 슈퍼사이클은 4년을 주기다. 물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소실 그 4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반도체 정점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2027년 내지 2028년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상황을 볼 때에는 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모습에 대해서 향후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대되지 않은 차원에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온 시각은 AI의 급성장 문제 때문에 AI의 산업 발전 상범은 지금 그린슛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든골이 가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시간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보통 통상 4년이지만 이게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삼성전자의 2년 전에 감산 대책은 굉장히 이렇게 위기 관리 대책으로 이렇게 적절했다. 이게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AI K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AI와 이렇게 엔비디아와 이렇게 삼성전자 내지는 SK 하이닉스가 뭐 치맥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 그래요. 경주 에이펙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빅샷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AI 투자가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쇼티지 현상 나온다는 말들이 지금 들리는 중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우리 증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반면에 같은 시기였던 2023년 테슬라는 가격 할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국내 증권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대체로 해외에서는 이건 또 부정적으로 봤었죠. 2023년 2초에 국내 증권사에 대형 증권사에 테슬라 많이 추천했죠. 테슬라 그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때는 뭐 테슬라였었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는 거꾸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을 긍정적으로 봤다. 근데 해외 시각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적일까 하는 측면은 바로 가격 할인 정책은 시청자 여러분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갑니까? 잘 안 돌아가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베런 투자에서는 가장 1등지에 해당되는 베런지는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크루만 교수도 자 테슬라의 외부성, 엑스터널리티와 네트워킹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일 겁니다. 엑스터널 이펙트와 네트워킹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민주주의 시절이다, 시장 경제 시절이다 할 만큼 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또 시장 경제의 상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줄까 할 때는 베로 그로스만에 대해서 수급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국제 시각이 좋을까? 수급을 조정을 감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엇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가격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가 가격 할인하죠? 그러면 물량은
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가격은 할인했는데 물량은 변화가 없다는 제이코브 이펙트가 나는 거죠. 자, 가격 떨어뜨렸는데 물량은 변하지 않다는 수익이 급감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가격 할인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대체 투자 종목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 국내 증권사가 2년 전에 테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조차도 테슬라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자, 위기에서 어떻게 최고 경영자가 대장을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 기업이라든가 주가 모습을 좌우하는 상당히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할인 관련해서 이게 테슬라만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BI도 보겠습니다. BI도 이윤이 급감했습니다. 근데 국내의 대형 증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BI도 추천하고 BI도 관련해서 ETF 했습니다. 근데 BID 같은 경우는 가격 할인 정책에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한 모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 할인 정책은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때 효과적이다.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물량을 조정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물량을 조정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반짝하는 게 아니고 이전부터 2023년에 이윤 감소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증시 쌍두마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로 돌아가서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 가운데 미국 환경,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땡큐 엔비디아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신인계커가 적절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땡큐 엔비디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감산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했던 2023년에 엔비디아 주가의 거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의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사람의 성과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성과를 좌우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2년 전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거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1990년대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사태의 붕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스를 엔비디아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러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는 닷컴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엔비디아가 이제 AI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윤리적 문제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2023년 2월에 대중하차원에서 샘 울턴의 챗 GPT가 나왔을 때 AI 앞날에 대해서는 자, 윤리적 문제. 근데 바이든 정부 때는 파리 협상에 의해서 기후 협상 같은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부각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그 AI 업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그때 이제 대중화되는 첫 엄동설에 나왔던 그린슛 단계다. 두 가지 운명이 있죠. 하나는 윤리적 문제라든가 거품 논쟁에서 다시 노란 신 잡초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옐로우 위즈 단계가 있고 이런 걸 극복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게 골든골 그 기로에 서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상태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AI는 요 두 가지 문제 2년 전에 거품 우려 예. 제2의 닷컴 버블의 재현 문제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가 세계 주도 업종이 될 만큼 M7에 의해서 AI 업종의 주도가 될 만큼 주도주가 바뀌는 이 정도로 해서 사실 그 세계의 산업화도 재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이게 2년 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산업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그만큼 그만큼 짧아지는 쇼트닝 현상의 대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이렇게 최 회장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찌감치 여러 가지 이렇게 선투자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수혜를 맡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불과 2년 전부터 나타났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네요. 실제로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2년 전에 거품 우려가 나왔을 때가 2023년 1분기 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1분기 말에 엔비디아가요. 27.8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00달러 넘어갔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저희 또 예전 방송 돌아보면은 한 의원께서는
제2의 당시 닷컴 버블 붕괴보다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원투펀치 이렇게 교환하면서 에스컬레이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원투펀치 에스컬레이터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 자막이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예. 그때 보시죠, 2년 전에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기업의 목표는 네트워킹 있을 때 가치와 이윤중대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때 왜 원투펀치라는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품 무료가 됐던 엔비디아의 성장에 감산됐으니까 숨통을 터지게 해주는 거죠. 단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반도체 엔비디아가 사실 그에 다시 이렇게 성장하면 거품을 끄고 성장하면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에 자 원펀치 날리고 다시 투펀치로서 삼성전자라든가 SK에 혜택을 주는 거죠. 예. 이게 원투펀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수급이 빨리 개선되면서 작년 그 11월 달에 저점을 계기해서 이번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도체 디램 가격 굉장히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있죠. 왜냐? 제1의 세계 반도체 공급점 감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에 해당되는 AI는 빠르게 성장하니까 공급은 줄인 상태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신행껏께서 말씀 쇼트징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이제는 오버 서프라이 상태에서 오버 디맨드 상태로 지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고스란히 이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과정에서도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 있는 삼성전자, SK가 가장 관심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 시점에 2년 전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201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7,300대, 정확하게는 7,287 뭐 이렇게 될 겁니다. 7,300대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7,230이죠. 그래서 장중한테는 7,300까지 갔었습니다. 초반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서로가 원투펀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엔비디아와 SK 한국의 원투펀치 과정에서 지금 주가 모습은 엔비디아가 아까 신행껏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등함과 함께 삼성전자도 그때 당시에 4만 원, 5만 원대가 분기됐었거든요. 지금은 11만 전자에 된다. SK 하이닉스도 10만 원대에서 지금 60만 원대로 가는 거다. 이게 산업의 발전에서 얼만큼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이렇게 짧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유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서 이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쇼트닝 현상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과거의 차트와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는 결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지금이야 저희가 엔비디아 급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은 조금만 뒤돌아보면은 주가가 사실 정책이 하강에 가까운 시기도 있었거든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사실 위기가 좀 많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특히나 지난 7월 말에 샘 올트먼이 AI 관련해서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말한 이후에 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네, 주가라는 것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산업의 얼마나 발전이라는 것은 산업의 발전에서 어떻게 테이크업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맨 처음에 초기 투자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이 투자가 잘 되느냐 잘 되느냐 빨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시점이 될 때는 폭발하는 단계, 테이크업 단계, 러스에 폭발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잘 예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모습이 이럴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갈 게 어디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위기 과정에서 그 리스크를 잘 판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꽃을 피느냐, 골든골이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봄날에 푸르푸른 싹이 돋았습니다. 격가지가 많이 나오죠. 격가지가 많이. 그러면 격가지를 잘 쳐야죠. 뼈대가 잘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격가지들이 나오면 바람도 불고 무는 과정에서 주가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시청자 여러분 위기 상황이 또 있었죠. 샘 올트먼의 AI 거품론입니다. 이게 7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걸 중시해서 비관론자들은 채권을 사세요. 채권에 ETF 사세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은 주식 쪽도 계속해 강조드렸습니다. 그때 샘 울트만이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PER까지 볼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PER이 낮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타인 자본이지만 쏘면 그냥 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본 비율이 많습니다. 그때 상황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8월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의 본질에 있어 펀더멘탈, 매크로 펀더멘탈, 마이크로 펀더멘탈, 성장률 좋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 측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유동성 좋아, 금리 내려 이런 쪽이죠. 그리고 7월 달에 이렇게 밈주식 이렇게 할 때 밈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증시에 대해서 주도주가 재편되는 이렇게 조짐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2023년서부터 M7 종목이 되는데 자, 앞으로는 AI 관련해서 AI3 업종.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오늘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다 좋았습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로 봐야 된다. 그걸 계획해서 8월 달에 채권 사세요, 채권을 얼마나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모습을 따르냐에 따라서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게 투자 성과가 완전히 불과 3개월도 못 된 사이에 완전히 성과가 바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의 SK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트럼프의 발언을 제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발언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변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발언 때문에 그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되는 이런 측면에서 자, GDP 성장률 가지고 5천 달성이 어렵다. 이런 시각이 이재명 정부가 첫 출범할 때 얘기했습니다. 지금 4,200선이 넘었습니다. 불과 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이렇게 당선 가능성일 때 우리 코스피가 2,200대였습니다. 4월 중순이요, 4월 9일 날이요. 근데 지금은 4,200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승세라면 5천 달성이 일부에서 빠른 시각이긴 합니다는 이렇게 연내에도 가능한 게 아시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들도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위기론이 훨씬 많았던 기업이었고요. 이렇게 기업이 위기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계속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요. 혹시 비와디의 가격 할인 정책 실패처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지금 내외부 변수에 걱정할 부분 혹은 이 두 종목으로 대변되는 한국 증시에 유의할 부분도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도 되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추천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예. 지금은 이제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이렇게 실패했던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지금 한국에 속속 들어오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에는, 출범 직후에는 하루에 외국인 자본이 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장 수익률이 미국과 중국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세계 제1위고 실제로 보면 한국의 주식을 얼만큼 이렇게 각종 상품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성과가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투자가들도 속속 한국에 들어오고 있죠. 그게 서학 게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게 매각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고요. BI 자금들도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서학 게임과 중학 게임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그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MPC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해외 투자를 좀 자제시키고,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해외 투자를 잡아서 한국의 주식을 좀 사도록 하라. 근데 뒤늦게나마 이게 MPC라든가 연금이 한국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MPC라든가 연기금의 올해 국감에서 사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수익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오늘 그 MPC라든가 삼성전자, SK 할 때 자, 신흥기 앵커는 위기 요인을 많이 해결하고 저는 긍정적 측면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증시 모습입니다. 근데 위기 요인과 증시 모습일 때 그 위기가 나타났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테이킹한 결과가 투자 성과입니다. 예. 우리가 확률 게임에서 리스크 없는 서튼티 월드일 때는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주식가 할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자, 주가가 아주 좋을 때 리스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적습니다. 빅스 주식에서 낮습니다. 그때는 주식 투자할 때는 오히려 경계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2년 전에 그때는 위기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 리스크를 베팅해야지 성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주식이라는 걸 위험자산 선호 심리하면서 자, 위기 요인을 강조하면 그게 투자의 기회인데 안전자산 선호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각이 사실 올해 7월 말 샘 울트먼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기복이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거 기복이 많습니다. 그때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고 주식은 위험이 많을수록 투자를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경기가 정점일 때보다 경기가 저점일 때 투자가 많은 겁니다. 성과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SK가 잘 나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왜 주가가 높은 시점에 차익 좀 실현해달라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때에던 기저가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트럼프의 블랙록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때는 주가가 거품과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